안녕하십니까. FTMC 발달운동연구소 송민건입니다. 오늘은 골반기 저근의 특히 프로토콜, 그러니까 과정, 재활 과정을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반기적인 재활 프로토콜, 재활 과정을 설명하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골반기적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인 프로토콜을 알고 골반기적은을 접근하냐입니다. 골반기적은을 접근할 때에 이 프로토콜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 알고 있는 테크닉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만 아는 테크닉을 사용한다거나, 골반기저근에 대한 접근들이 다 이래요. 이 모양입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골반기저근을 다 알고 있어야 이때 이거 적용하고 이때 이거 적용하고, 근데 이게 골반기저근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활이 당연히 이런 거긴 하지만 골반기저근은 이 과정 자체가 특별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그 수준에 정확하게 그걸 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골반기저근은 이 프로토콜이 아주 중요해요.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그 전체적으로 그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재활 과정과 프로토콜의 전체적인 내용을 FTMC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반기저근 환자 중에 쉽게 얘기하면 요실금 환자 자체를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모든 요실금 환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반기저근을 정말 잘하는 곳이구나. 하지만 요실금 모든 환자들을 다 낫게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골반기저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그 전체적으로 이 환자들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골반기저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골반기저근의 상황들을 다 파악한 걸 통해서 내가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어느 단계로 좋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도 이해를 해야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야 좋아져요. 이 과정 전체를 알지 못하고 골반기저근 이완, 골반기저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횡격막 강화, 복압 강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과정들을 중간에 막 집어넣어서 잘 쓰긴 쓰는데, 이 전체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골반기저근 재활에서는 이 프로토콜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과감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반기저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반기저근이 안 좋아지는 원인, 첫 번째는 이 몸통이 이렇게 있고 골반기저근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횡격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복강내압이고 또 복강이죠. 여기가 배입니다. 위에는 횡격막이고 아래는 골반기저고 여기는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고 그렇습니다. 이게 배입니다. 만약에 이 골반기저근의 기능 자체가 이 복강 안에 있는 내장기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자체가 이렇게 상체가 세워져 있어요. 얼굴이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이 여기 있고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세워져, 이렇게 업라이트 돼 있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지. 누워서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얼굴이 위에 있고 몸통이 세워져 있는 상황, 지금 골반기저근이 항상 밑에 있는 이 상황이 일상생활입니다. 일반 생활할 때 항상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력은 항상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기들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들이 있어요. 이 골반기저근은 그걸 항상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반기저근의 제일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이 골반기저근이
약해져 있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력은 항상 더 작용을 해서 이 내장기를 밑으로 내리니까 골반기적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원래 있어야 되는 1번 위치보다 더 밑으로 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골반기저근은 약해서 지금 중력을 못 이기고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장기가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겠죠. 그거를 골반기저근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1번 위치보다 더 많이 3번 위치로 더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반기저근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래 이 횡격막과 PF는 이 횡격막이 내려왔을 때 아주 가볍게 내려오고 완벽하게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텐션이 있으면서 이센트릭이 정확하게 잘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은 아이소메트릭으로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강력한 것들은 뭐 이센트릭으로 늘어나면서 버틸 수도 있지만 계속 이 내장기를 들어 올리는 힘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골반기저근입니다. pelvic floor muscle은 항상 그것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 횡격막과 골반기저가 협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응. 반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횡격막이 내려왔을 때에 대한 반응을 골반기저가 해야 되고 골반기저에 대한 반응을 또 횡격막이 해야 되고 두 개가 같이 다 협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3번으로 올라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과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횡격막이 내려와도 반응을 못하고 굳어져 있고 1번으로도 못 내려가고 계속 과하게 수축한 상태로 긴장을 하고 내장기를 들러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장기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기저가 가장 첫 번째 원인, 안 좋은 원인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이 골반기저가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로토콜에서 맨 마지막 2단계는 강화의 단계입니다. 그럼 그 전에 이 골반기저근이 너무 수축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재활이 초기 상태에서는 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수축해 있고 짧아져 있기 때문에 shortness가 있기 때문에 짧아져 있기 때문에 얘를 강화시키려고 하면 더 올라가죠. 4번으로 올라가죠. 4번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더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골반기저근의 초기 재활은 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완이 되고 강화까지 이루어져야 골반기저근이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이완과 강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완 방법은 트리거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골반기저근을,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패시브적인 방법으로 수동적 메소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환자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치료사가 한다는 거죠. 치료사가. 왜냐면 이 사람이 골반기저근을 이완을 할 때 어느 정도 어떻게를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환자들은 그런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 포인트를 이용해서 만약에 골반기저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뭐 트리거 포인트들을 뭐 풀어서 트리거 포인트를 이완해서 그 골반기저근의 과도한 긴장,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골반기저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를 위해서, 그러니까 골반기저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짧아지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짧아지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긴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조금 이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완이. 그래서 먼저는 트리거 포인트를 사용해서 풀 때가 있어요. 뭐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은 뭐 봉침을 맞는다거나 뭐 프롤로 주사를 맞는다거나 또는 뭐 항문에 손을 넣어서 거기 골반기저근들을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중에 이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방법. 트리거 포인트를 이용해서 환자 자체가 그것을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치료사 아니면 또는 닥터나 뭐 비뇨기과 닥터라든가 어떤 상대방이 이것들을 이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왜냐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천장 보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횡격막이고 여기가 골반기저란 말이죠. 원래 갖고 있는 이 골반기저근보다 이 사람은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다리 들기 운동들을 한다. 그래서 뭐 데드버그 자세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골반기저근은 이 횡격막이 내려서 복압을 더 만들기 때문에 그럼 골반기저근이 더 또 수축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반기저근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데드버그나 뭐 트리먼 스파인이나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금기 사항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골반기저근을 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트리거 포인트가 그 굳어져 있는 포인트들을 좀 풀어 헤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이것들을 조금 이 트리거 포인트를 조금 사용하고 나면 이제는 횡격막을 통한 이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횡격막을 통한 이완. 그게 무엇이냐? 만약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횡격막이고 여기가 골반저근입니다. 그러면 횡격막을 밑으로 내려서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이 골반기저근을 밑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골반기저근이 수축돼서 위로 올라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걔를 횡격막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제 위치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골반기저근은 제 위치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가 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횡격막과 골반기저근은 협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완을 쓰지 말고 아까 그 트리거 포인트를 이용한 걸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걸 쓰면 되지 않냐? 하지만 이 골반기저근이 망가졌다는 얘기 자체가 무엇이냐? 이 횡격막도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골반기저근이 안 망가졌다는 거는 횡격막이 그 기능을 골반기저근한테 영향을 계속 미쳤기 때문에 골반기저근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골반기저근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같이 항상 기능을 해야 되는 횡격막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뭐 2차적인 문제긴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골반기저근이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횡격막을 잘 쓰려고 해도 횡격막이 잘 안 써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골반기저근을 먼저는 이완하고 그 다음 횡격막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다시 얘기하면 액티브적인 방법인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뇌를 사용했다. 내가 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골반기저근을 이완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브레인을 쓴 거죠. 브레인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 지금 패시브적인 방법을 썼다. 내가 골반기저근을 이완한 것이 아니라 치료사님이 해주셨다. 그러면 내 뇌를 사용한 게 아니죠. 이완된 게 내 뇌에 정보를 전달해 줄 수는 있으나 내 뇌로 이 골반기저근을 이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완 두 번째 방법은 횡격막을 통한 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 뇌를 사용해서 골반기저근을 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횡격막을 통한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체들이 엄청 많이 좋아져야 돼요. 지금 이 횡격막과 관계가 있는 이 상체가, 그게 무슨 얘기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반기저근이 안 좋은 사람들은 횡격막도 안 좋은 사람입니다. 뭐 2차적이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슴 답답함이나 뭐 윗배 이 명치 주변부에 뭐 불편감이나 긴장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또 횡격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골반기저근 환자 같은 경우는 횡격막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횡격막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막 과도하게 꺾여 있는 상황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횡격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내 뇌를 사용해서 골반기저근을 이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완의 이번에 세 번째
디귿. 이완의 세 번째는 다리, 그러니까 골반과 다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서 스트레치가 돼서 골반 기저근을 스트레치 시킨다는 겁니다. 이완을 시킨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골반 기저근입니다. 그러면 이 골반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 다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이 골반 기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따라 올라간 것 때문에 얘네가 다 따라 올라가진다는 얘기죠. 얘네도 다 긴장되고 다 긴장되고 다 긴장되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다리가 스트레치가 돼서 골반 기저근을 밑으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세 번째냐? 골반과 다리 주변, 아까 말한 대로 이 D와 pelvic floor, 이 pelvic floor가 있다고 하면, 만약 지금 이게 다리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리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 다리 근육들의 스트레치를 시키려고 하면 얘가 이 복압이 이렇게 단단하게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골반 기저가 위로 올라가 있고 횡격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복압 자체가 단단하지 않고 막 기능을 못하고 흐물흐물 하겠죠. 만약에 다리 근육을 스트레치 시킨다고 하면 이 허리가 막 이렇게 따라 움직이고, 아니면 이 복압이 따라 이렇게 가버리거나, 아니면 여기 다리 근육을 늘 때 뭐 이렇게 따라간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복압이 안정화 기능으로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얘가 유지를 잘 하고 있어야 다리 길이를, 다리 기능들을, 아니면 골반 주변 근육들을 늘렸을 때도 충분히 잘 늘어날 수 있다. 뭐 당연히 이것들까지 해야 실제 골반 기저근이 이완되는 겁니다. 뭐 맨날 누워서 하고 엎드려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너무 쉬운 걸로만 했었을 때는 골반 기저근이 이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리 운동들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 어렵게까지 해야 돼요. 제가 뭐 사진들과 영상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충분하게 많이 하지 않는 이상 골반 기저근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완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횡격막이 있고 골반 기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골반 기저근만 여기 올라가 있던 게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완을 했다. 근데 다리는 뻣뻣하다. 그렇게 되면 다시 바로 금방 올라가겠죠. 왜냐면 다리 기능하고 골반 기저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리가 뻣뻣한 건 또 골반 기저근이 다시 또 뻣뻣하게 되고, 그럼 다시 또 횡격막이 또 안 좋아지고, 당연히 문제가 여기서부터 있었을 수 있겠지만 다리 때문에 또 2차적으로 골반 기저근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골반 기저근이 이완되고 나서, 또 횡격막과 그 기능을 함께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다리와 함께 골반 기저근을 늘릴 수 있어야 그 골반 기저근이 충분히 다 이완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완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골반 기저근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이완은 계속 단계적으로 1단계 기역, 2단계 니은, 디귿 단계까지 밟아야 골반 기저근이 충분히 이완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강화로 가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완은 끝났고 이번은 강화입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어느 때 가야 되냐? 1, 2, 3번이 다 끝나고 가야 돼요. 1, 2, 3번이 다 끝나고 가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설명을 가볍게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골반 기저근 자체가 약해서 수축을 많이 짧게 해서 내장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약하지만 짧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면서 짧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실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왜 요실금이 치료하기가 어렵냐. 이 내장기를 받치고 있기도 하지만 이 골반기저근의 첫 번째 층에서는 괄약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긴장을 하면서 막고 있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이 적절한 힘으로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과도한 힘을 가진 상태에서 소변이 나오려고 하는 걸 또 막으니까 더 위로 올라가서 더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급격한 뭐 기침이나 재채기나 아니면 점핑이나 뭐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오줌이 확 새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 적절하게 안정화를 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더 과도하게 콱 이렇게 짧게 수축해서 막아줬다가 다시 또 적절하게 제자리에서 수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벌써 막 그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수축, 더 오줌을 안 나오려고, 소변이 안 나오려고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수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벌써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실금이 좋아지려고 하면 이 충분한 골반기저근의 기능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요실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요실금조차도 엄청 어려워요. 수술한다고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술한다고 좋아지면 다 수술하죠. 골반기저근이 왜 약해졌는지를 평가를 다 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가 위에 있는 이완 1, 2, 3이 다 돼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PF를 셀프로 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PF를 골반기저근을 호흡으로 셀프로 이완을 할 수 있어요. 100% 이완을 할 수 있어요. 100% 이완을 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충분히 더 내리는 걸 더 하지 못하면 강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화를 하려고 수축하면 다시 또 막 올라가서 붙어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강화하려고 강화하고 다시 100% 이완하고 다시 제자리 강화하고 100% 이완하고 강화하고 100% 이완하고 2단계가 강화 단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강화 방법이 여럿 있지만 그걸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를 내가 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셀프로. 만약에 셀프로 이완을 못하면 뭐 맨날 트리거 포인트, 맨날 뭐 봉침 맞아야 되고 뭐 맨날 뭐 주사 맞아야 되고 뭐 맨날 항문에 손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내 뇌를 사용해서 100%를 이완할 수 있어야 강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한 조회수가 4,000명이 넘어간 그 영상이 있는데 골반기저근 강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면 강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앞 단계를 충분히 다 겪어야 강화를 해요. 강화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 전체적인 프로토콜을 알지 못하고 강화를 한다? 좋아지지가 않죠. 이게 끝이고 이게 시작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완 테크닉 앞에 여기 다 이완이에요. 이완한다고 골반기저근이 좋아집니까? 좋아질 수가 없죠.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골반기저근이 안 좋아진 원인은 약화예요. 약화. 너무 과도한 강화가 아니라 약화돼서 근육이 짧아져서 위로 들러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완을 하는 거지, 실제 목적은 강화라는 것입니다. 이 이완으로 끝났다, 요실금 좋아질까요? 절대 안 좋아지죠. 오줌 계속 셉니다. 뭐 더 많이 셀 수도 있어요, 이완을 하게 됐을 때. 아니면 골반기저근으로 생긴 어떤 문제, 이완한다고 좋아집니까? 좀 통증은 없어질 수 있어요. 기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완도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이완 충분히 하고 그 다음 강화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알지 못하면, 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지 못하면 이 골반기저근 환자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골반기저근 환자가 좋아지기 위해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다 알고 그때그때에 맞는 사람들에게 맞는 것들을 줘야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테크닉 이거 하나 갖고 아니면 이거 하나 갖고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골반기저근을 환자를 알아야 이걸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해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 전체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 모든 요실금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골반기저근을 잘 보는 곳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또 그 전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접근했었는지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내 골반 기저근의 기능이 어떻고를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